자, 이번 시간은 제4장 리모델링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자, 리모델링 같이 보겠습니다. 7문제에서 리모델링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용어 정리에서 배웠던 리모델링 있죠? 그거랑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꼭 봐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가. 그럼 먼저 우리가 리모델링이 뭐냐? 델링은 먼저 우리가 자, 이게 아파트가 주택이다 가정합시다. 리모델링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위로 올리는 방법, 그렇죠? 옆으로 늘리는 방법, 새롭게 하는 방법, 아니면은 아예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방법,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대수선이죠. 그렇죠?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방법. 그렇죠? 얘는 1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일부 증축이죠. 요거 반드시 세대수가 증가하죠. 얘는 몇 년?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수가 증가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여기서는요 그냥 증축형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대수가 증가한다. 뭐 때문에? 증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쓰지만 결국은 내용 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요 별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땅이 없잖아요. 별도 땅이 있었으면 진짜 건설했겠지, 그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옆으로 늘려다 보니까 동과 동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위로 올리는 방법밖에 없더라. 그래서 일부 증축형은 바로 수직, 그죠? 수직 증축형이죠. 수직 증축형 밖에는 안 되더라. 그렇죠? 예, 이것이 기본 페이스죠.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에 첫 번째 할 때에 허가 받아라.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 뭐라고요? 리모델링 할 때 허가 받아라. 그 제목이 뭐라 나왔습니까? 리모델링 허가인데 100% 다 허가는 아니죠. 세대수가 증가하는 일부 증축을 통해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배웠죠, 그죠? 30세대가 안 될 때 밑으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과 증가해도 30세대 미만까지는 허가받고 3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 즉 허가받는 것이라 승인받는다. 먼저 1번 리모델링 허가 쌍가로 1번 줄 거 보세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가 하든 자 사용자가 하든 또 관리주체가 할 때는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사용자가 세입자가 뭐 리모델링을 해 본인이, 그죠? 주로 이제 관리 주체가 하겠죠. 일종의 입주자 한다든가. 하여튼 얘네들이 할 때는 마지막 줄에 당연히 허가받아라. 리모델링 허가받아라. 허가받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게 허가받아라. 똑같아요. 다 허가받는데 밑에 별표사 네모 박스를 보니까 그게 바로 가예요. 가. 그죠? 가인데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입주자 전체에 동의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뭘 받아야 돼요? 입주자 전체에 동의받아라. 전체란 말은 뭡니까? 99.9%요, 100%요? 100%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한 명이라도 반대면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얘기해요.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러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리모델링 조합이 할 때 거의 99.9%가 리모델링 조합이 해요. 조합 설립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요거 하기 전에 요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할 때, 그러니까 인가 받기 전이죠. 인가 전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일정 부분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설립하죠. 그죠? 그게 뭐죠? 첫 번째, 만약에 10개 동이면 전부 다 리모델링 합시다 한다면은 전체 얼마? 또 뭐 75%야 또. 얼마? 지금 뭐 인가 받기도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뭐요. 얼마요? 3분의 2. 3분의 2 이상 플러스 동별 과반수.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동만 해요. 9개 동 안 한답니다. 한 동만 해요. 한 개 동 전체 3분의 2. 전체 3분의 2. 이렇게 동의받아갖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다음에 그 조합이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받기 전 동의 요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얘는 인가받기 전에 받는 동의 절차라면 얘는 뭐요? 얘네들이 허가받기 전 동의인데 이때가 만약에 전체다 1 얘는 여기로 가는 것이고 얘는 여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전체 한다 그러면 전체 몇 프로? 75% 이상 플러스 동별 50% 이상 받습니다. 한 동만 해요? 한 동 전체 75% 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뭐 리모델링 조합이 하는 걸로 인식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여러분들 그 책에 나에 잘 나와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3번. 회의. 일명 동대표죠. 동대표. 얘는요. 소유자 뭐라고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원 100%입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물론 100% 나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 허가받아 할 수 있는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인 경우는 이런 동의 요건 필요하고요. 동대표인 입주자 대표회의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쌍가로 2번입니다. 2번. 중간에 리모델링 조합이나 밑에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그러니까 얘 2번하고 3번이죠. 리모델링 조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시군구청장에 똑같죠?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다 허가라는 얘기야. 1번은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참고학습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이게 참고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 중요해요. 전까지는 얼마든지 서면으로 동의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제출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이번에 요거는 뭐 요약 지금 안 넣어놨습니다. 지금 보면 돼요. 그냥 1번 리모델링을 할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설립 인가받은 리모델링 조합의 총회 밑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끝에 건설업자 줄 거예요. 건설업자 또는 밑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줄 거세요. 책에 있는 거. 쌍거리 2번 선정할 때 줄 겁니다.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합니다. 넘기세요.
3번에 시군구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줄 겁니다. 50세대 이상일 때. 자, 마지막 줄. 심의를 거쳐한다. 그 말이죠. 심의. 어떤 것도 한다고요? 기반시설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야 된다. 30세대 이상일 때는 승인받지만은 50세대 이상 경우는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은 심의까지도 거친다. 그 뜻이죠. 사용검사. 공사 완료하면 당연히 얘도 마지막 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정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맨 밑에 권리변동계획의 수립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를 보세요. 지금이 1000세대야. 세대수가 증가하니까 15%까지니까. 그러면 1150이야.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지만 대지의 지분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1000명분이 아니라 1150명분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지의 지분이 변동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기존 주택의 권리 변동, 비용 분담 등등등 있죠. 이러한 권리 변동 계획 수립해서 사업 계획 승인 또는 행위 허가를 하더라. 30세대 이상이면 승인받고 미만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왜? 대지의 지분이 변동되기 때문이죠. 거기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3번에 중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여기 보세요. 세대에서 증가형인데 여기 중축형을 좀 쓰고 있죠. 그죠? 표현이. 안전진단. 안전진단. 자, 한 번 하고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처음 할 때 내가 1차를 할게요. 1차 안전진단. 이것이 여러분들 쌍가루 1번입니다. 이것이 1차. 증축하는, 왜냐면은 대수성 같이, 저를 보세요. 대수성 같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냥 뜯어 고치는 거니까 그냥 바로 그냥 시공자 선정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올릴 때 혹시나, 그렇죠? 무너질까봐. 그렇죠? 저를 보세요. 만약에 20층 건물인데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3계층까지 가능합니다. 15층 이상은 3계층까지,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 그래, 상문이 가능한 거죠. 올려. 이게 아니죠. 안전진단 해보니까 이 아파트가 40년 넘나 50년 아파트네. 올렸다가는 폭삭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론적으로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증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주택법 손띠. 어디로 가? 악사리 재건축해. 라고 정비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안전 진단단. 1차 때, 1차 때 다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차 때. 그래서 1번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입니다. 시군구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이럴 때 안전진단 요청받은 시군구는 증축 가능 여부예요. 뭐라고요? 증축 가능 여부 등 이런 것들 합니다. 증축이 가능해 그러면은 2차로 가고요. 아시겠죠? 함성하고 증축이 불가능해. 증축이 안 돼. 한다면은 얘는 뭐요? 악살이 뭐하고요? 재건축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은 중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겁니다. 요걸 먼저 잠깐 볼까요? 요것이 바로 밑에 2번. 중축형 리모델링 금지. 시군구가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오히려 재건축 사업 등등등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은 줄 겁니다. 중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면 안 된다. 그 뜻이죠. 다시 위에 갑니다. 1번에 그 위에 상관 2번.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 있죠. 거기다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누굽니까? 줄 거예요.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즉 구조 설계, 모든 설계를 담당할 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여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와 함께 하라고 얘기죠. 안전진단 의뢰받은 자 플러스 건축구조기술사와 같이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안전진단만 전문으로 한다. 이게 뭐죠? 첫 번째, 안전진단 전문 기관. 얘는 정말 안전진단만 해요. 주로 민간이 민간. 그 다음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있어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책이 없죠, 그죠? 말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건설기술 뭐죠? 건설기술연구원. 줄여가지고 그냥 얘는 이렇게 다 얘기하고 얘는 공단, 연구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 얘는요 공공기관입니다. 주로 이들에게 의뢰한다는 얘기죠. 이들에게. 자,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야 증축 안 돼? 그러면 여기로 가고, 증축 가능해? 하면 해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면은 수직 증축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잖아요. 자, 3번. 3번.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다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 뭐라고요? 상세, 구조적이죠. 상세 확인. 그리고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된다. 한 번 더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그 1차, 이건 2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5번. 시군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너 때문에 한 거야, 너도 일부 부담해 라고 비용 부담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용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 안전성 검토합니다. 저를 보세요. 일단은요, 요건 뭐냐. 이제 해보니까 너는 20층 건물이니까 보니까 한 3계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 까지만 나온 겁니다. 정말로 3계층까지 올려라가 아니에요. 해보니까 올릴 수 있어. 건물 안 무너져. 그러면 3층까지 올려도 괜찮은가? 안전한가? 그렇죠?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는 것이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이것도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또 1차가 있고요. 두 번째 2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안전진단은요 1번, 2번, 3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책이 없지만 설명할게요. 1차 안전진단 한 사람은요 2차를 못해요. 만약에 여기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1차 했다 하자고요. 그러면 같은 사람한테 2차를 안 맡겨요. 아시겠죠? 근데 공단과 연구원은요 1차에 해놓고 2차에서 할 수 있어요. 왜? 공공이니까. 아시겠죠? 요거 하나 더. 안전성 검토는요 요거 얘만 할 수 있어요. 얘만. 얘 안 돼요. 얘는 안전진단만 하는 기관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전성 검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단하고 연구원은 안전진단도 할 수가 있고 안전성 검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얘가 2명만 할 수 있어요. 1번 안 됩니다. 안 돼요? 현재 그러면 수직증축형으로 해도 된다고 나온 겁니다. 그럼 3계층이 맞습니다. 현재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현재 우리 건축물이 20층 건축물이다 한다면은, 그죠? 일단은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3계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3계층을 올려도 되는가? 라고 하는 안전성 검토입니다. 현재 지금 수직 중축은 일단은 할 수 있는 상태니까요. 요거 나온 다음 단계니까. 1번, 시군구는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요청, 요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요청할 때 정말 3층까지 올려도 괜찮은가에 관한 줄거요. 중축 범위의 적정성 이겁니다. 범위의 적정성 이겁니다. 해보니까 야 이거는 2계층까지밖에 안 되겠다 싶으면 2계층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증축 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얘가 바로 뭡니까? 공단하고 연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두 군데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 넘기세요. 자, 쌍가로 2번이 2차. 시군구는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하려는 자가 이제 첫 허가 신청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는 허가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이 있거나 이때 한 번 더 하고요. 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가 변경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설계도서 변경. 누굽니다.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 안전성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누굽니까? 공단 또는 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반드시 의뢰를 해야 한다. 까지 봐주시고요. 쌍걸 4번. 자, 시군구는 마찬가지죠. 검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 용어 정의는 나왔고요. 현재 요거는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여기에서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이죠. 올해는. 지금 하고자 하는 밑에 4번 있죠. 리모델링 기본 기밀은 나왔어,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제 올해는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리모델링 기본계 보겠습니다. 수익권자가 아주 재밌죠? 예, 특광대장입니다. 요거요. 특광대장. 특광대장. 바로 10년 단위로 합니다. 뭐라고요? 10년 단위. 줄 거세요. 특광대장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수립권자는 특광대장.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 부산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 쌍거리 2번 대도시가 아닌 시시장 일반시죠. 일반시는 수립권자가 아니죠. 근데 도지사가 수립하라 그러면 또 예설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넵 하면서 수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3번 기본 계획 작성 기준. 이제 재미없죠, 그죠? 극쟁. 자, 이번에 기본 계획의 절차입니다. 수립 절차 3번에 수립 절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공람시킵니다. 얼마 이상? 14일 이상.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며칠 내에 의견 제시? 30일 내에.
저를 보세요. 요거 14일하고 30일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가로 해놓고 가는 숫자가 오르는 것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에. 그리고 쌍가리 2번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합의하고 협의도 얼마 내에도 30일 내에 의견 제시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각각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가리 4번입니다. 4번 중요하죠? 이 중에서요, 요거요. 특광 대장 중에서요, 대장은 수립하면 얘는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요.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3번에 쌍가리 2번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다 5년마다. 투기 가열지구만 1년마다. 자, 넘겨서 끝. 다 했어요, 이제. 자, 5장 보겠습니다.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여기 마지막 단어이네요. 오늘 이거 다 끝나면은 책 그냥 버리세요. 책거리 합시다, 책거리. 어디에다가? 마음속에 버리세요. 나 너에게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나중에 주택 지으면은 그걸로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발행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아시겠죠? 돈 싫어, 명예 싫어, 주택 좋아. 아시겠죠? 주택으로 돌려주겠다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개인이 아니죠, 그죠? 회사에서. 등록사업자가 개인이 아니에요. 회사. 대우, 푸르지오, 현대, 아이파크. 좀 얘기해봐요. 앞으로 다 알아야 돼. 시험 볼 거야, 이거. 고롱, 하늘채, LG, 자이, 한신, 두산, 위브. 좀 안 해? 그죠? 또 어디 있죠? 회사가? 예? 삼성. 네. 삼성, 레미안. 근데 영어로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할머니들 잘 모르겠어. 그죠? 막 이름이 긴 것도 있고, 무슨, 그래가지고 나도 굳이 저걸 영어로 하나 싶기도 하고. 그 옛날처럼 그냥 가동, 나동 하면 되나, 그냥. 그죠? 그 이름, 지역 이름 따가지고. 뭐, 푸르지오, 뭐, 마르지오. 그죠? 뭐자, 푸르지오, 마르지오, 가르지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다 중개해서 이제 할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남자분들은요, 주택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직원 고용해가지고 다 저 시장한테 다 줘. 넌 주택 다 해. 5대5 줄게. 잘하면 너 6 줄게. 자기가 많이 먹으려면 뺏깁니다. 6 주고 7까지 줘도 관계없습니다. 왜? 나는 가만히 앉아서 돈 들어오잖아요. 대신에 뭐 한다고요? 주로 상가, 토지 위하라는 얘기예요. 상가 소지하고 주택은 맡겨버려. 남자가 하면은요, 본인이 다 먹으려다가 더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안 돼. 문 안 열린다니까요. 남자가 아무리 이렇게 잘생겨도, 나 말고, 잘생겨도 전화가지고, 저 손님 모시고 갈게요. 분명히 전화했는데 띵동, 그럼 잘 안 열어줘. 방금 전화했는데 불구하고, 쳐다보고 저예요? 뭘 문 열어요? 잠시만요. 이 본다니까요. 안에 딱 걸고. 그 정도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주부들이 가야 잘 열어주고, 그리고 이 주부들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있죠. 요 분들이 경험이 많잖아. 집도 한번 사보기도 하고 해봤잖아. 그러면 손님을 딱 들어가면은 주인은 가만히 계세요 해놓고 본인이 탁 돌아다니면서 주방에 싱크대에 물 틀어보고, 잘 나오네. 그럼 잘 나오지 안 나오냐 그러면 잘 나오지? 탁 싱크 열어보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물로 내려보고 잘 내려가네.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얘기하지요. 그런 다음에 모시고 내려와가지고 끝까지 손 붙잡고 사무실 가가지고 음료수 사 먹이고 커피 먹이고 해가지고 하니까 계약률이 많지. 남자들은 그게 안 그래요. 문 열고 다 들어가면은 둘러보세요. 근데 집주인이 들고 다니면서 이제 다 둘러보게 해줍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특히 경성스러우면 더 그래 안 돼. 다 보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 명함 딱 주고 생각나면 연락 주세요. 그 끝난 거야. 그는 이제 끝난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부한테 맡기고 본인은 그럴 필요 없는 상가 임대도 많거든요. 저는 토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분할해가지고 주택은 다 줘버려 그냥 줘버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돈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뭐 1,000원짜리 몇 개 가지고 꼬투 잡아가지고 뭐 몇 대면 하지 말고 그냥 좀 더 줘. 만약에 38만 원이면 40만 원 줘 그냥. 그걸 굳이 2만 원 빼가지고 가지 말고 대범해야 돼. 2만 원 큰 돈인데 아니야. 막 세보면 그건 큰 돈 아니에요 그거요. 아직 큰 돈을 못 만져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큰 돈 아니야. 줘버려. 자 여기서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당연히 뭡니까?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개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본금 얼마 이상? 자본금이 얘만 그래 얘만. 그러면 발행자가 누구냐? 발행자 누구 발행하죠? 토주공 또 등록사업자 발행하지만 토주공은 믿기 때문에 그냥 별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얘는 못 믿단 말이죠. 너는 가서 보증서 이거 들어가야 돼. 근데 보증이라는 단어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만. 그리고 하나 여기서 문제를 빨리 맞추는 비결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만 5억인데 뭐만? 얘만 얼마? 5억 원. 얘만 무조건 따라합시다.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하나의 뭐 현대대우 하나 회사. 다시 한번 등록사업자. 몇 글자요? 얼마요? 5억. 아시겠죠? 5억인데 자본금은 5억이고 숫자가 많이 나와요. 다른 건 전부 다 3자로 시작해요. 다 얘만 5억 원이고 다 3이요 3. 300세대 3년 다 그래. 여기 숫자가 뭐 2니 1로 바뀌면 무조건 걔가 답이야. 얘만 5억이고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은요 바로 얘네들이 발행 계획 작성해서 자 누구 승인 받죠? 누구 승인 받아요? 국장의 승인 받습니다. 얘가 자 보겠습니다. 1번 토주공하고 등록사업자고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마지막 줄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 박스 한번 보니까 등록사업자의 발행이 1번 그죠? 1번 법인으로서 5원 이상. 2번에 건설업 등록한 자일 것. 3번에 나오죠 그죠? 3년간 최근 3자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실적이 뭐라고요? 300호 이상일 것.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출 것 그 얘기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3자로 시작한다. 3년 300.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자, 발행할 때 발행 계획 수립해서 뭐라고요? 국장의 승인받아라. 그 위에 참 박스 밑에 참고 보입니까? 바로 위에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 규모는 3자. 그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그러니까 네 능력 범위 내에서 발행하라 그런 뜻이죠. 하여튼 3자 3년간. 3번에 자 발행 등인데요. 1번 특히 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 발행입니다. 액면 할인 발행.
자, 액면은 뭐 발행하면 나중에 이자 준다는 얘기고 할인 발행은 이자 줄 걸 대비해서 더 싸게 주는 것이죠. 4번에 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그렇죠. 채권에 그러니까 이름을 적어야 되고 이름 안 적으면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명증권이기 때문이죠. 사채권자의 명의 변경은 A에서 B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취득자의 즉 B의 성명과 주소를 A는 지워버리고 사채 원부에 즉 장부에 A를 지우고 취득자의 B를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취득자의 성명을 또 채권에다 기명증권이기 때문에 채권에 기록해야지만 이 채권이 내 거이고 제3자에게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채권에 내 이름이 없으면 이 채권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잖아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지요. 2번 상환기간 나오잖아요. 또 3자 3년은 초과할 수가 없다. 하지만 상환기간은 주택 상환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까지이지만 그래도 3년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상환, 중도에 즉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다 되지.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할 때는 가능합니다. 이 부득이 사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요약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궁금하시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3번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은 그대로 뭐라고요? 유효하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잘 보였네. 왜? 보증을 섰기 때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상법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주택상환사채에 발행하나요? 줄거세요. 이 법에서 주택법에서 주장한 건 외에는 상법 즉 주택법이 먼저이고 없으면은 뭐라고요? 상법이에요. 상법이 주택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럼 틀려요.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까지 하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 그대로 요약집입니다. 기본서는 뭐 가지고 오고 안 오고 선택하시는데 알아서 하시고요. 하여튼간에 요약집 가져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요약집은 제가 판서를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에 이제 좀 같이 뭐랄까 따라하기도 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 부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만 하고 왜 내가 판세하는 그 똑같은 내용에 똑같이 요약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좀 절약하고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